자, 일요일날 나오셔서 고생 많습니다. 오늘 6시까지, 지금부터 6시까지 정도 하면 끝날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6시 반은 안 넘어요. 이 내용을 6시까지 하려면은 제가 말이 좀 빨라져요. 다 읽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말이 살짝 빨라져요. 여기 있는 내용은 우리 요약집에 있는 별 3개, 5개짜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될 지문이에요. 98% 이상 기출 지문이에요. 특별한 몇 개만 제가 설명이 필요해서 추가한 거고 나머지는 다 기출 지문 그대로 박았어요. 우리 요약집보다 더 기출 지문화 했어요. 요약집은 설명을 좀 해야 돼서 제가 편집을 했지만 이건 거의 원문 그대로예요. 여기 있는 내용이 100선에 다 나왔고 여기 있는 내용만 정확히 OX만 골라내면 우리 시험은 70점, 90점까지 나와요. 문제는 여기서도 틀려. 그러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남은 한 달 기간 달달달달 하면 돼요. 달달달달. 오늘 동영상 제공되나요? 이거 동영상 제공이 안 되나? 동영상. 만약에 동영상이 제공이 되면은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계속 들으세요. 어차피 여기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할 때 짜투리 시간에 일부러 산책 나가. 설거지 하지 말고. 들어. 그 다음에 따라해요. 뱉어야 돼. 뱉어야 내게 돼요. 그래서 남은 기간 짜투리 시간에 계속 들으면 돼요. 그 다음 올해 다른 국가 시험에 나온 것들을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 작년 우리 30일 기출 박혀 있죠. 제가 다 박았어요. 여기에서 90%가 안 나와요. 작년 우리 30일 박힌 건 90% 안 나오니까 가볍게 보시고 그 외에서 나온다. 그 다음 다른 국가 시험에 이따 체크해드리겠지만 거기서 40%가 우리에 나와요. 40%가. 즉 절반 살짝 밑에 30에서 40% 그대로 나와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작년 30일이 올해 다른 국가 시험 5개, 6개가 있는데 거기에 다 떴어요. 40%가. 똑같아요. 그럼 올해 나온 애들 6개 시험에서 40%가 우리한테 박혀요. 즉 5개 지문으로 따지면 2개가 박혀요. 2개. 2개 박히고 나머지 3개는 30일 아닌 데서 박혀요. 그러니까 이 교재를 잘 분석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쪽이 나오겠구나 이런 예상이 가요. 자, 시작합니다. 순서는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하고 그 다음 물권 특별법 그렇게 갈 거예요. 총칙하고 계약법이 20문제예요. 아주 중요해요. 자, 시작합니다. 법률행위. 올해는 반사회에서 이중매매가 뜰 것 같지만 혹시나 반사가 쉬어버리면 나오는 파트가 여기 1번 그쪽이에요. 그래서 봅니다. 취소합니다. 철회합니다. 해제합니다. 추인합니다. 동의합니다. 채무 면제해드릴게요. 돈 갚지 마. 상계합니다. 공유지분 포기합니다. 자, 다 의사표시 하나로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기억, 소유권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법률행위. 바로 법률효과 발생. 상대방 없어요. 그냥 버리면 돼요. 최고, 의사표시 아니다. 법률행위 아니다. 너는 뭐니?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 법률행위 아니에요.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것은 최고가다. 그 다음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것은 1번에 4개 놓고 소유권 포기. 그럼 이놈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3번 합의 해제 일방예약. 합의 합치 계약. 예약 미리 하는 계약.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것은 이놈이다. 위에 4개. 그런 식으로 나와요. 만약 나온다면. 잘 안 나와서 24회 때 나오고 아직 7년째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나올 거예요. 근데 올해는 이중매매가 나올 것 같으니까 또 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대비는 해놔야지. 4번 제한능력 취소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요. 선의 현혹되지 마시고 법률행위 동내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모든 3자에게 다 들이댈 수 있다.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능력 취소가 법률행위 동내 취소, 절대적 취소라는 걸 알면 돼요. 5번 농취증은 농지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로 끝나야 돼요. 이유는
이미 농지매매 계약서 쓴 2달 전에 농지매매 효력 발생이 이미 했네. 농지증은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이지 농지매매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지. 이미 효력 발생했으니까. 6번 계약 체결 전에 건물이 이미 멸실. 자, 전 동그라미. 빨리 머릿속으로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나 외웠어. 무효로 끝나야 맞는지만. 원시적 불능에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오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에서만. 자, 기억. 이번에는 계약이 체결된 후 동그라미 건물 전소. 빨리 머릿속으로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유효로 끝나야 맞는지만. 7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한 중간생략 등기는 무조건 유효로 연결돼야 돼요. 중간생략 등기는 앞에 무슨 나쁜 말을 꼬셔놔요. 탈세 목적으로 하면 무효다 이런 식으로. X야. 무조건 유효. 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이 말이 뜨면 무효 그대로 되겠죠. 자, 이 교재는 필기하지 않습니다. 추가 필기하지 말아요. 토지거래 이거 나중에 있어. 필기하지 마. 더럽게 보지 마. 여기 내용만 해. 내가 추가 필기하지 마요. 괜히 눈이 분산돼. 추가 필기 금지. 제가 하세요. 그것만 추가 필기합니다. 아직까지 추가 필기사항 없어. 자, 반사회 갑니다. 반사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트죠.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 시점 법률 행위 성립 당시 한글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 행해진 때 성립 당시 반사에 해당하는 거 쉽죠. 첩계약 나쁜 놈 반사회 부적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처백에 한 증여 일단 주고 너 나차면 돌려줘. 해제되니까 나쁜 계약이죠. 조건이 반사회 전부 반사회 무효. 공무원 반사회, 허위진술 반사회, 소송에서 증언 나오면 뒤로 가야 돼요.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었다 반사회. 5번 보험사고 가장 반사회, 보험금 부정취득 이 두 단어들이 떠요. 나쁜 의미죠. 보험사기꾼 반사회. 6번 형사사건 송공보수 약정만 반사회. 7번 변호사 아닌 자가 브로커 빨리 생각하시고 브로커 나오면 무조건 반사회. 8번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개인의 자유를 국도로 제한해서 반사회. 9번 도박 반사회. 도박 반사회. 금전대여든 도박빚 변제 약정이든 도박 반사회. 키워드 잡고 하면 돼요. 10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에 떴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무조건 반사회. 11번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범죄 흔적은 과도하게 중하네. 위약하면 계약 위반하면 10억 달러네. 반사회. 12번 상대방에게 표시됐거나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 표시됐거나 알려졌으니까 법률행위 수면위로 부상 반사회. 반사회 아닌 경우 허위 근저당 의사표시 반사회 아니지.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떴어. 강박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반사회 아니지. 3번 양도소득세 회피 세금 세자 세금 나오면 무조건 반사회 아니지. 상속세가 나오든 뭔 세금이 나오든 결론은 똑같아요. 세금은 절대 반사회로 보지 않아요. 4번 명의신탁 약정 이거 실명법이라는 강행법규 위반일 뿐 반사회로 보지 않았어요. 대법원이. 5번 변호사가 민사사건 성공보수 민사 동그라미 민사는 반사회 아니지. 형사사건만. 성공보수 약정은 형사에서만 반사회 민사에는 아니죠. 6번 도박 나왔는데 지문이 길어 가 끝에 대리권 수요행위 대리권 수요행위 수권행위는 반사회로 보지 않아요. 도박 쪽만 반사회 수권행위는 반사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로부터 이 아파트를 산 병은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 수권행위를 유효로 보는 거예요. 반사회로 안 봐서. 7번 증언 나왔어요. 허위자가 안 붙었죠. 뒤로 가야 돼. 통상 수준을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 여기는 통상의 정도의 급부니까 넘지 않았단 말하고 같은 말. 반사회 아니죠. 넘었다 해야 반사회. 8번 범죄행위 조성 비자금을 소극적 은닉 소극적
소극적, 반사에 안 보려고 나온 단어예요. 소극적이니까 반사에 아니지. 9번. 부척관계를 단절하면서 생활비, 양육비, 지급이 확정. 단절! 바로 안 핀다는 거죠. 분유값은 줄 수도 있지. 양육비가 분유값이에요. 분유값. 생활비, 생활고에 시달리니까. 전 여친이. 이 정도는 봐줘야지. 분유값 준다는데 단절, 반사에 아니지. 키워드 잡고 결론을 계속 가는 거예요. 10번.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 양도하되 부부관계 유지되는 동안은 처가 마음대로 처분하지 마.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여기서는 절대 제한 보면 안 되고 용서, 양도. 용서, 양도. 어허, 바람 안 핀다는 거군. 싹싹 빌었군. 아파트 한 채 줬군. 그럼 반사를 안 받겠지. 불쌍한 놈. 반사에 아니죠. 그래서 반사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키워드 잡고 느낌 갖고 하면은 안 헷갈려요. 3번 반사의 효과. 반사회 무효죠. 무효는 법률행위 동네 무효. 반사회 무효든 오른쪽 불공정 무효든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따라 선의의 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되고. 2번 절대적 무효,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사회질서와 관계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추인해서 유효로 절대 만들 수 없다.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추인 대상이 안 돼요. 추인 대상은 무효행위 추인 대상은 의사표시 동네만. 3번 첫 계약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해 주었다면 갑은 을리한테 나중에 헤어질 때 반사의 무효니까 부당이득이야 돌려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유는 불법 원인 급여 규정의 적용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도 안 되고 증여가 무효니까 을등기 무효. 소유자는 암놈 갑. 갑이 소유권에게 한 반환 청구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물권으로 청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도 안 돼. 소유권에게 한 물청도 안 돼. 결국 이 아파트 소유권은 을려. 따라서 을려로부터 산 병, 설사 악이라 하더라도 암놈을 봅니다. 암놈 을려가 소유자죠. 따라서 병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 안 적어도 돼요. 거의 안 나와. 이거 만져봐. 부당이득 반환도 안 돼. 소유권에게 물청도 안 돼. 절대 못 돌려받아. 이중매매 갑니다. 올해 이중매매가 뜰 때가 됐어. 28회 때 나와서 5주년에 걸렸. 아니 5주년이 아니구나. 4주년이구나. 아 내년에 뜨려나 보다. 아무튼 이중매매 나올 때가 됐어요. 준비해야 돼요. 원칙 유효, 적극가담 무효. 원칙 유효. 자 봅니다. 최대한 필기 안 해요. 흑판에 안 써요. 시간이 날라가. 갑을 제1매매 후 병한테 2매매. 원칙 제2매수인 병이 1매매 사실을 알고 샀다 하더라도 악이라 하더라도 원칙 2매매 유효. 있을 유 소유권 있다. 따라서 을은 병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유는 소유자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누구를 족쳐? 갑을 족쳐야지. 갑을. 얘한테는 못 대드니까 갑한테 너 왜 소유권 나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계약해놓고 얘한테 팔아서 소유권 못 넘겨주니?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책임, 계약해제, 손해배상. 그거밖에 없어. 병이 설사 알고 샀다 하더라도 제2매매 유효 동그라미. 유효니까 있을 유. 제2매수인 병은 소유권 취득, 소유권 있다. 따라서 1매수인 을은 2매수인 병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상대방이 소유자면 스스로는 없다. 내가 소유자면 스스로는 있다. 누가 소유자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민법에서는. 상대방 병이 소유자니까 소유자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중간에 보지 마. 등기할 수 있다는 거 필요 없어. 소유자에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요. 없어. 병한테는. 대신 을은 갑을 적친다. 갑 채무불이행책,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지. 갑을 적친다. 갑에게는 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책. 자, 적극가담 무효. 자, 봐요. 갑이 을한테 팝니다. 병한테 다시 팝니다. 제2매수인 병이 매도인의 배임행에 적극가담 떴어. 적극가담. 제2매매 반사회. 무효. 없어. 뭐가 없어? 소유권 없지. 자,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해요. 없다. 병으로부터 정이 샀네요. 선입니다. 모르고 샀어요.
암놈을 봐요. 병 소유권 없죠? 정도 소유권 없네. 승계취득. 그 다음 병에 대리인이 적극가담했네. 대리인 기준설. 따라서 무조건 본인은 보지도 않아요. 대리인이 적극가담한 거야. 무조건 반사의 무. 본인이 선이라도 무조건 소유권 없다. 결국 없다. 없다가 3개 뜨고 1매수인은 2매수인 병을 상대로 무효등기지만 직접 들이댈 수는 없다. 자기 채무자한테만 해야지. 따라서 직접 한대 대위. 그 다음 제2매매를 채권자 취소권으로 날려버릴 수도 없다. 이유는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이지 금전채권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직접 한대 취소권도 안 돼. 없다. 직접 안 돼. 취소권도 안 돼. 다 부정으로 끝나요. 되는 놈은 대위 있다. 그 다음 배임행에 적극가담했다는 얘기는 이 매수인 병이 배임죄의 공범, 형사범죄의 공범이 됐다는 얘기예요. 형사범죄는 민사상 불법행위. 따라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을은 병한테 불법행위 책임은 물을 수 있다로 끝나. 정리. 제 얘기가 흑판에도 안 썼는데 들리신 분들은 공부가 된 거고, 아 도대체 흑판에도 안 써? 모르겠잖아. 그럼 본인 탓이야. 제 탓 아니야. 본인이 공부 안 한 거야. 흑판 안 써요. 흑판에 써다가 시간 부족해. 8시까지 해야 돼. 1번 병이 이매수인이 제2매명에 적극가담, 배임행에 적극가담 그 말이에요. 자, 적극가담 반사회. 따라서 이매매 무효. 자, 무만 잡는 거야. 무. 없어. 다 없어. 병은 소유권 없다. 병으로부터 산청,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없다. 승계취득법리. 암놈이 소유권 없으니까 너도 소유권 없지. 병의 대리인이 적극가담했네. 대리인 무 이런 거 읽지 마. 그냥 대리인이 적극가담 이렇게 읽어버려야 돼. 사례. 복잡하게 만들 때 단순화시켜야 돼. 대리인이 오른쪽 끝으로 가. 적극가담했어? 그러면 본인은 보지 마요. 본인은 영향 안 미치니까 무조건 이매매 반사회. 무 따라서 무조건 소유권 취득도 갈 수 없다. 3개 떴죠? 자, 5번 1매수인은 2매수인 병을 상대로 직접 들이댈 수는 없다. 직접 없다. 직접인데 있다로 끝나. X 중간에 안 봐도 돼요. 다 등기 말소밖에 안 나와. 90%. 직접 안 되니까 대위 있다. 대위에서 말소 청구할 수는 있다. 6번 채권자 취소권 날릴 수도 없다. 이유는 금전채권자가 아니니까. 대신 배임행위 적극가담, 배임죄 공범, 민사상 불법행위. 따라서 병은 불법행위 책임집니다. 불법행위 손배청구는 할 수 있다. 병을 상대로. 있다로 끝나는 놈은 5번에 기억하고 7번밖에 없어. 근데 7번은 제일 안 나와. 안 중요하다는 얘기지. 가장 중요한 게 2번, 3번, 4번, 5번. 2, 3, 4, 5.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정답 주문이 거의 바뀌어요. 가장 많이 정답 주문 바뀐 게 3번. 정의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장난쳐. X! 선이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암놈을 봐야 돼. 오케이. 불공정 겁니다. 요건. 공박,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다 포함. 무경험, 특정 영역 경험 부족 아니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말한다. 외우시고. 불공정하기 위해서는 공박, 경솔, 무경험 셋 다 필요 없어요. 셋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된다. 4번 상대방이 이와 같은 주관적 상태를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 이런 걸 폭리행위의 악이라고 해요. 단순히 알았다가 아니라 이용하려는 의사까지 포함한 악의의 개념이에요. 자, 5번. 대리인이 아버지가 바빠서 대리인 썼죠. 근데 대리인이 10억짜리를 1억에 팔았지. 자, 불공정 여부 판단해야 돼요. 대리인 기준설에 따라 주관적 요건 판단해야 되지만 공박만큼은 본인 기준 떼어냅니다. 아버지가 급하지. 공박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 원칙대로 대리인 기준. 6번. 자,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공정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 시점, 법률 행위 성립 당시, 그 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 체결할 때 불공정한 게 아니라면, 설사 그 후 불공정한 게 됐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할 때 아니죠. 아닌 거야. 기코 사건. 그래서 법률행위 계약 체결 당시 시점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 후 사정 고려하지 않은 세트예요. 세트. 7번.
객관적으로 불공정, 객관적 요건 충족됐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인 공박, 경설, 무경험 사실이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아요. 이유는 실제 내가 싸게 팔 수가 있거든. 금매가 있거든. 추정되지 않는다. 효과, 반사 효과가 똑같아요. 불공정은 반사회예요. 법조문에 넣어놨을 뿐이지. 불공정은 반사회 법률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 그래서 그대로 똑같아. 법률의 동내 무효, 선의 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3번. 불공정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법률 적용된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불공전으로 읽은 거지. 전환법률가 적용된다니까. 적용범위 증여 안 돼. 경매 안 돼. 절대 불공정 적용될 수 없다.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중간에 무슨 말을 꼬셔서 X지문할 때는 현혹이에요. 이러니까 적용될 수 있다. 불공정 무효다. X야. 그러니까 불공정 동네에서 증여하고 경매만 나오면 그냥 중간에 안 읽어도 돼요. 이 결론이 절대 바뀌지 않아. 없다.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줘야 돼요. 증여는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객관적 요건이 충족될 수가 없어. 그래서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적용 없는 거고. 이유를 알아야지.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닌 대표적인 법률 규정. 법률 규정이니까 불공정 법률행위가 불공정에 문제되는데 법률행위 아닌데 뭔 적용될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아니니까 경매 적용 안 되고 반대급부 없으니까 증여도 적용 안 되고. 5표시 무해. 갑과 을이 X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하기로 약정. 자, 이것만 보는 거예요. 아하, 갑과 을의 의사는 X를 서로 사고 팔기로 합의가 됐구나. 당사자 의사가 X에 대해서 일치했구나. 그런데 반드시 이 말이 나오죠. 지번을 착오해서 번지수를 착각해서 Y토지로 잘못 계약서에 표시하고 Y토지에 대한 을 등기가 격려됐네요. 그런데 을이 또 소녀의 병한테 또 이 토지를 Y토지를 팔았네. 등기가 돼 있으니까. 다음 설명용 틀린 것은 1번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한 X토지의 매매계약 성립. 따라서 Y토지는 의사합치가 없죠. 불성립입니다. Y토지는 불성립. 따라서 Y토지로 격려된 을명의 등기는 계약 자체가 없죠. 따라서 무효지. 원인 무효. 무효니까 을은 Y토지에 대한 소유권 없다. 자, 을로부터 산 선예병 소유권 취득하느냐 마느냐 암놈을 봅니다. 을은 소유권 취득 못했죠. Y토지. 무니까 얘도 무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선이 이딴 거 보지 마요. 암놈만 봐요. 암놈. 자, 갑과 을은 착오 취소할 수 있느냐? 절대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이유는 의사가 일치하면 착오가 아니다. 착오는 한 놈만 착각한다. 한쪽만. 쌍방 의사가 X에 일치했기 때문에 착오가 아니다. 나 지번 착오 아니다. 중요 부분 착오 아니다.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자, 지금까지 두 문제. 법률행위에서. 보통은 반사에 하나, 불공정 하나. 반사에 하나 나오고 나머지에서 하나. 그런 식으로 나와요. 자, 체크 들어갑니다. 1페이지로 가봐요. 반사회에서 올해 다른 국가시험에 뜬 거. 반사에 해당하는 경우 양가로 1번에 3번. 이렇게 체크하세요. 번호가 있으면 기억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살짝 작게 체크해. 너무 크게 하지 말고. 그래서 3번 앞에 이렇게 체크. 그 다음에 다른 국가시험이 2번, 3번이 뜨면 제가 체크할 거야. 그러면 체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3번. 허위 진술 체크. 그래서 3번 앞에 체크. 당연히 반사이지. 곤란했겠죠? 6번 체크. 형사사건 성공부사 반사. 8번 체크.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반사회. 자, 넘기세요. 반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없고 반사의 효과 3번에 양가로 3번에 빨리빨리 찾아야 돼. 이거 체크하다가 시간 다 뺏겨. 빨리빨리 체크해야지. 지금 체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반사 효과 양가로 3번 1번 체크. 선의 3자에게도 반사에 대항할 수 있다. 이중매매는 안 떴고 그러면 우리 시험에 뜰 가능성이 있고. 자, 불공정 법률행위 갑니다. 1번 요건에 5번 작년에 떴죠? 체크 정답지문. 체크 2개 들어가시고 7번 체크 올해 떠요. 추정되지 않는다. 다른 시험에 떴죠? 이게 30%에 40%에 해당되는 놈이 제가 예상한 놈이야. 추정되지 않는. 나올 때가 됐어. 지금 나온 지 몇 년 됐거든. 그 다음에 효과 1번 체크. 2번
체크, 체크, 체크. 3번, 체크, 체크. 체크가 많이 될수록 2번 이상 된 놈일수록 우리 시험에 뜰 확률이 높아요. 작년에 나온 거 또 떴죠? 전환범위. 3번. 자, 적용범위 1번. 증여, 체크. 경매, 체크, 체크. 경매 우리 떴죠? 그러니까 또 뜨는 거야.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시험 뜬 게 보면 알겠지만 다 떠요. 교수들이 아주 성의가 없어요. 교수들이. 작년에 낸 거 올해 다 내버려. 40% 내요. 그러면 올해 낸 다른 거 시험 40%가 우리한테 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꼬레비니까. 작년에도 그랬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야. 이 패턴은 계속 유지돼요. 마지막 이론 특강 정리할 때 반드시 이걸 확인해야 돼. 그러면 40%가 그대로 나온다니까. 아셨죠? 자, 이제 의사표시 가요. 체크에 너무 열내지 마. 내용이 중에 내용이. 자,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1번. 진이란 특정, 증여하고자 하는 특정 의사표시라고 하는 증여,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 아니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 아니다. 자, 2번. 강박증여입니다. 강박증여. 증여의사로 증여 표시한 거죠. 따라서 이거 의사와 표시가 일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네 번째 동네, 강박동네. 따라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비진이 동네 아니다. 비진이 의사표시 아니다. 이렇게 끝나야 돼. 아니다. 왜? 의사와 표시가 일치니까 비진이가 아니지. 불일치 동네가 아니지. 3번. 명의 대여죠. 명의 빌려줘서 사인했네요. 채무부담의사로 채무부담 표시. 증여의사로 증여 표시. 구조가 똑같아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죠. 따라서 명의 대여도 비진이 아니다. 강박증여하고 결론이 똑같아요. 무조건 사인하면 책임집니다. 뭔 책임? 대출금, 반환, 채무. 이 계약 무조건 유효해요. 강박증여 유효죠. 명의대여 사인도 그 대출계약 유효해요. 그래서 기억. 대출 한도를 넘은 갑을 을이 사인했습니다. 이거 유효해요. 채무부담의사로 채무부담한다는 표시. 의사와 표시 일치. 비진이 아니에요. 따라서 표시된 대로 그대로 유효. 대출금 반환 채무 부담한다. 있을 유. 채무 있다로 끝나야 돼. 긍정으로. 은행이 알았어. 알랄 무효되지 않아요. 왜? 비진 자체가 아니니까. 무조건 유효야. 확정 유효. 강박증여도 강박증여는 확정 유효는 아니지. 취소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유효야. 유효. 그래서 명의대여, 강박증여, 같잖아. 강박증여든 명의대여든 똑같다. 비진이 아니다. 사인하면 무조건 대출금 반환 채무 진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 긍정으로. 은행이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상관없어. 은행이 양해. 그 말만 나오면 통정무효예요. 양해라는 두 글자만 없으면 무조건 유효예요. 책임집니다. 자, 4번. 비진이 표시 효과죠. 원칙. 상대방은 표시를 믿었어요. 그래서 표시된 대로 효력 발생. 유효. 하지만 5번. 상대방이 을이 갑에 거짓말하는 거, 진이 아님을 증여 의사 없이 아파트 한 채 준다고 사기쳤죠. 이놈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상대방 구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이때는 무효. 자, 원칙 유효. 무효. 자, 알았다 악이. 알 수 있었다 빨리 적어. 선의 과실. 적어요. 제가 적어 하면 적는 거야. 알 수 있었다. 선의 과실. 몰랐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알 할 때. 선의 과실이면 무효예요. 따라서 유효가 되려면 몰라야 되고 과실 있으면 안 돼. 4번의 기억. 선이며 과실 없는 경우에 한해 유효다 하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왜? 선인데 과실이면 무효잖아. 그래서 선의 과실을 적으라는 얘기예요. 위하고 대비가 되니까. 그래서 알의 반대말은 엎어. 선이 무과실. 그래서 알 무효니까 반대. 선이 무과실이 유효지. 이렇게 연결, 훈련해요. 자, 6번. 의사표시 동네 무효 취소는 병. 제3자가 선이라면 이 무효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3자 대항 못한다. 선의 3자 보호기죠. 따라서 알 무효인데, 을이 무효인데
병이 나타났고 병은 3자. 무조건 병부터 3자예요. 왜? 계약은 두 놈하니까. 갑과 을은 당사자, 병부터가 3자에 해당돼요. 의사표시 동네인데 병이야, 3자야, 이놈이 선이야. 이쪽이 무효예요. 이 무효로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 얘기는 병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로 바뀌어버려요. 따라서 선의 병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이에요. 선의 병, 의사표 기억해요. 선의 병 나면 무조건 소유권 있다. 왜? 무효 취소로 대항하지 못하니까. 선의 병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 자, 7번. 세트입니다. 의사표시 규정은 통정만 빼놓고 비진이, 착오, 사기, 강박,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든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든 다 적용돼요. 나 홀로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도 비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있는 게 두 개, 계약하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이거 하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든 상대방이 없든 비진이 다 적용된다. 시험은 두 번째가 나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비진이 적용된다고. 적용됩니다.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이 있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적용된다. 상대방이 있든 없든 적용된다. 이렇게 외워요. 상대방이 있든 없든 다 적용된다. 8번. 공무원 사표. 공무원 사표. 공무원은 공법행위. 따라서 우리 민법 규정, 의사표시 규정 적용되지 않아요. 공무원이 사표되면 무조건 유효. 장관님이 알았는데요. 제 속마음을 사표 낼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알 무효인데요. 안 먹혀요. 무조건 표시된 대로 유효. 민법 규정 적용되지 않아요. 알알 무효. 저리 가. 무조건 사표 내면 해봐야 돼요. 공무원. 적용되지 않는다. 공법행위. 9번. 대리인이 자기이익, 대리인 자기이익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대리권 남용. 대리인이 횡령했죠. 중도금 잔금 받은 거. 자, 대리권 남용에는 이 비진이 법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해결이 이렇게 가요. 대리인이 중도금 잔금을 횡령했을 때 대리인 자기이익, 원칙 대리권 범위 내에요. 팔라고 대리권 줬고 팔았죠. 원칙, 이건 무권대리 아니에요. 대리권 남용은 유권대리입니다. 본인에게 그대로 효력이 미쳐요. 돈 한 푼도 못 받아서 소유권 넘겨줘야 돼. 이게 원칙 유효. 하지만 상대방 병이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상대방 보호할 필요가 없지. 따라서 본인에게 무효. 무니까 책임지지 않는다. 등기 안 넘겨줘도 돼요.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비진이 규정 유추 적용. 원칙 유효, 무효. 통정, 은닉행위. 갑이 을에게 아파트 한 채 증여합니다. 근데 세금 안 내려고, 증여세 안 내려고 등기소를 사기칩니다. 매매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해요. 자, 등기 갔죠. 가장매매죠. 꾸몄다. 매매인 것처럼 꾸몄다. 이게 통정 허위 표시. 가장매매예요. 하지만 이 등기는 증여라는 실체가 있어요. 따라서 증여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을등기 유효예요. 그래서 1번 매매는 무효. 가장매매 써요. 맨 오른쪽에 가장매매로 무효. 하지만 증여는 써요. 은닉행위로 유효. 매매는 통정허위 표시 가장매매로 무효지만 증여는 숨겨진 은닉행위 네 글자를 적으시라는 얘기예요. 은닉행위로 유효. 자, 증여라는 실체가 있으니까 3번 을 소유권 취득 소유자. 4번 을로부터 병이 샀네요. 이놈이 이런 사실을 다 알은 악이네요. 소유권 취득 여부. 암놈을 봅니다. 을이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소유자. 따라서 이놈은 선인도 악이든 보지 말고 소유권 취득. 암놈이 소유자면 소유권 취득. 자, 3번에 기억 갑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뭔가 할 수 있다 없다. 을이 소유자냐 아니냐 봐요. 을 소유자죠. 따라서 소유자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요. 중간 안 봐도 돼. 그 다음 4번의 기억. 갑이나 을은 악의 병을 상대로 들이댈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나오려면 병이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냅니다. 악의 병이죠. 소유자야 아니에요? 소유자야. 을로부터 산 병은 무조건 소유자. 소유자에게는 상대방이 소유자라면 스스로는
없다예요. 소유자에게 우리 명의신탁도 똑같아. 내가 소유자면 소수로는 할 수 있다. 근데 상대방이 소유자면 할 수 없다예요. 중간에 등기 말소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내 상대방이 병이 소유자냐 아니냐에 따라 있다 없다가 결정돼요. 그래서 소유자니까 소유자를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맞는 지문 있다 X. 병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야지. 왜? 병은 소유자니까. 그런데 있다라고 X. 있다 없다 쓰면 민법은 있다 없다. 그래서 상대방이 소유자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민법 총칙, 특히 이 의사표시 동네는 소유자인지 아닌지 그걸 잡아야 맞춰요. 그걸 못 잡으면 의사표시 동네 헤매버려요. 그래서 삼자병이 소유권 취득하느냐 마느냐 이놈의 선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선의 삼자 보호규정 거기에서만 적동되고 암놈을 1차적으로 보는 거예요. 암놈을. 물론 선의 삼자 보호규정에 따라 지가 선이면 당연히 보호돼버려. 그래서 항상 악의를 넣어줘요. 악의자는 원래 보호 안 돼야 되거든. 근데 암놈이 소유자면 보호돼버리거든. 자신이 선이면 다 보호돼. 그러니까 선의는 안 내요. 악의를 항상 지문에 내는 거예요. 왜? 악의자는 보호 안 되잖아요. 하지만 암놈이 소유자면 악의자가 보호되거든. 그래서 항상 병은 악의로 나와 시험에. 의사표시에서. 그럼 악이니까 안 되겠군. 그러면 틀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아니야. 암놈을 봐야 돼. 우리 소유자니까 악의 병도 소유권 취득. 악의 삼자가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항상 소유권 취득 여부는 암놈을 봅니다. 자, 이제 의사표시 통정 가요. 효과. 갑과 을의 가짜 매매 계약은 통정 허위 표시로서 언제나 무효예요. 갑을은 언제나 무효야. 언제나 들어가도 맞아요. 자, 기억. 통정 허위 표시는 반사회 아니다. 이유 의사표시니까. 따라서 돌려준 거 못 돌려받는 불법 원인급여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니은이야. 가짜 매매가 무효니까 을 등기도 무효죠.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 무효. 소유자는 누구? 갑이지. 갑. 암놈. 앞. 따라서 갑은 소유자죠. 자, 을 등기 무효니까 매매가 가짜 매매 무효. 통정 무효니까 매매가 무효니까 을 등기 무효. 소유자는 암놈. 갑은 소유자죠. 소수로 가요. 있다야. 소유자는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등기 말소 대신 진정명의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어 잡고 소수로 잡아요. 민법은. 중간 단어는 그렇게 장난 안 쳐. 민법은. 있다 없다 거의 장난치니까. 매매가 가짜 매매 무효니까 을 등기 무효. 소유자는 암놈. 갑은 있다야. 왜? 소유자니까. 소유자한테 권리 주겠지. 할 수 있는 힘을. 그래서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등기 말소 대신 하는 게 진정명의 이전 등기도 청구할 수 있다. 자, 2번. 갑을 통정했는데 A가 있죠. 갑한테 돈 빌려준 놈. 이 강제집행, 경매 피하기 위해서 지금 짜가친 거죠. 갑의 채권자 A는 채권자 대위 행사도 할 수 있고 채권자 취소권으로 날려버릴 수도 있다. 둘 다 있다예요. 통정해서 채권자 A는 대위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아니 말소 청구하는데 이놈이 안 해. 못 맞는 놈을 파죠. 대위 있다. 그 다음 채권자 취소권으로 아예 이 가짜 매매 계약 무효인데도 취소권으로 날려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인 계약도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무효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중매매는 채권자 취소권이 안 돼. 을은 일매수인은. 하지만 여기는 돼요. 왜? 금전 채권자니까. 돈 빌려준 놈이거든.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 채권자는 대위 있다는 건 무조건 세트고 채권자 취소권 할 수 있다. 자, 3번. 이제 선의 3자가 나와요. 을이 병에게 팝니다. 이놈이 선이라면 의사표시 무효 취소는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자, 선의 3자에게 무효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놈한테는 유효로 바뀌어버려요. 따라서 동네가 갑과 을은 무효지만 선의 병이라면 유효, 있을 유. 선의 병은 있어. 뭐가 있겠어? 소유권이 있겠지. 선의 병은 소유권 취득. 자, 니은. 선인데 병이. 과실이 있네. 너 잘못했으니까 내놔. 즉, 선인데 과실 있는 경우 보호되느냐 마느냐. 애우라겠죠. 선이면 충분. 과실 있어도 상관없어.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선이면 충분. 따라서 선이만 보이면 과실이 있든 없든 이놈은 보호돼요. 선의 3자로서. 그래서 선이만 보이면 이놈은 소유권 취득. 기억 두 번째 줄. 따라서 갑은 선의 병을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선의 병은 소유자니까. 상대방이 소유자면 없다. 니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선이죠. 똑같아. 선의 병하고 똑같아. 따라서 갑은 이 선의 병에게 마찬가지 과실이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요. 그래서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 취득. 선이면 충분. 과실이 있어도 상관없어. 보호된다. 디귿 제3자 선의는 추정. 왜? 입증 못하니까 추정해주지. 따라서 누가 입증하느냐? 스스로 선임을 입증할 필요 없죠. 추정되면 입증은 넘어갑니다. 무효주장자인 갑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라. 악의를 입증해라. 무효주장자인 갑이 맞는지 뭐. 3자 스스로 선의를 입증해야 된다. X. 리을. 을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병이 악이에요. 이번에는 3자 병이 악이죠. 그러면 보호 안 되겠지. 따라서 이놈한테는 들이댈 수 있다. 갑은 악의 병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선의 3자에게만 대항 못하기 때문에. 4번 선의 병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갑 입장에서는 자기 아파트를 그 시점에서 소유권 상실. 선의 병이 소유권 먹었죠. 갑 입장에서는 그 시점에서 아파트 날렸어. 그러면 선이니까 병한테는 못 대들죠. 선이 병의 소유자니까 누구를 족친다? 을을 족친다. 그래서 을을 상대로 선의 병이 소유권을 먹어서 내 아파트 날라갔으니까 야 배신 때린 너 임마 내 아파트 값 내놔. 돈 내놔. 을을 상대로 갑은 돈 내놔 할 수 있다로 끝나요. 돈이 뭐야? 부당이득 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지. 돈 내놔 할 수 있다. 5번 선의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 정이네요. 전득자라고 해요. 이놈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악이네. 자, 악의 전득자, 선의 병으로부터 산 악의 전득자 정이 소유권 취득하느냐 마느냐. 지가 악이기 때문에 보호가 안 돼. 그럼 암놈을 들이대야 돼. 암놈이 소유자인지 아닌지. 선의 병이니까 소유자. 따라서 이놈은 그대로 승계 취득. 악의 전득자라도 소유권 취득. 따라서 갑은 정한테 들이댈 수는 없다. 이유 소유자니까. 악의 전득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소유자니까. 6번 이번에는 병이 악입니다. 악의 병으로부터 거래한 전득자 정. 근데 정은 손이래. 손의 3자. 자기가 손이면 돼요. 암놈 99명이 악이어도 내가 손이면 보호돼. 손의 3자. 따라서 정은 손이네. 손의 정. 보호됐죠. 소유권 취득. 따라서 이 정한테 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야. 그래서 자기가 선이든지 자기는 악이지만 암놈이 선이면 무조건 소유권 취득 보호됩니다. 자기가 선인 게 최고지. 하지만 자기가 전득자 악이라 하더라도 암놈이 선이면 이놈이 소유권 취득했어. 있으니까 넘겨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이면 보호. 그 자체로 보호. 근데 자기는 악이어도 암놈이 선이면 역시 보호. 역시 보호. 승계받습니다. 결국 선이면 충분. 과실 있어 상관없어. 니은 3자 선의 추정. 디귿 기억부터 시작해야지. 선의의 병은 소유권 취득. 선의 3자에게는 무효 취소로 대항하지 못하니까 선의 병 나오면 무조건 소유자. 이거부터 훈련하셔야 돼. 선의 병은 소유자. 과실이 있어 상관없어. 선이면 충분. 이 두 개만 꽉 잡고 있으면 돼요. 암놈이 선이병 소유자니까 정도 무조건 소유자. 암놈은 악이어도 정이 선이야? 내가 선이네. 법이 나 보호해 주겠네. 보호. 이런 걸 깊게 고개를 들어서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읽고 가죠. 내 거 안 돼. 반드시 고개를 들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돼. 정리.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예요. 쓰면서 해도 돼요. 머릿속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 옆에 A4지 연습지 놓고 갑을 병하고 병이 손이야. 나름대로 방금 읽었던 내용을 내가 써봐야 돼. 아니 머릿속으로 읊어보든가. 병이 선이야? 선이면 보호.
무효로 대항하지 못하니까. 보호된다는 게 뭐지? 소유권 먹는 거지. 유효니까. 소유권 있네. 손이면 충분해. 얘가 과실이 있어도 상관없어. 제가 말한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그래야 내게 돼, 내게. 그래야 지문에서 살살 장난쳐도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중심을 꽉 잡고 있으니까. 이런 중심만 흔들리지 않으면 통정의표시 사례 문제는 난이도가 세요. 80점 이상이야. 75점 이상. 그런 걸 맞힐 수가 있어요. 복잡하거든. 자, 3자 갑니다. 자, 3자가 작년에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3자 쪽이. 그럼 올해는 은리갱이 또는 효과 쪽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80% 이상 맞아. 자, 그래서 3자는 간단히 봅니다. 3자,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상속인, 이의 의지자로서 허위 표시를 기초로 오른쪽에서 새로 거래 튼 놈. 그래서 을로부터 구후 뭔가를 거래를 해야 돼요. 그래서 3자 해당하는 놈은 다 을로부터 구후 나타나요. 오른쪽에서. 가짜 매수인, 가짜 양수인, 을로부터 구후 매수 샀네요. 을로부터 구후 가등기 박았네요. 가짜 양수인으로부터 구후 저당권 박았네요. 가짜 채권을 구후 양수했네요. 가짜 채권을 구후 가압류 들어갔네요. 으로부터 을양수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와요. 그럼 구후가 다 넣어버리면 연결이 된다는 얘기지. 비읍 가짜 전세권에 구후 저당권이 나타났네요. 다 구후가 맞아. 자, 가짜 채권 얻은 놈, 이놈이 파산했네요. 그런데 구후 파산관제인이 나타났네요. 다 오른쪽에서 나타나. 그래서 파산관제인도 3자예요. 단, 파산관제인의 선의 악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파산관제인 개인이 아니에요. 이 한 놈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총 파산채권자, 즉 돈 받을 놈들. 총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선악 판단해. 파산관제인의 선의 악의 판단. 그래서 파산채권자 돈 받을 놈이 100명이다. 그중 한 놈이라도 선의가 있으면 99명이 다 알고 있는 악이라 하더라도 선의예요. 전부가 악이어야지 관제인은 악의가 돼. 그래서 이 말, 파산관제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한 놈이라도 선의가 있다면 그 말이에요. 한 놈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선의예요. 그래서 파산관제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총 파산채권자. 한 놈이라도 선의야 몰라서 선의. 100명 다 악의해야 관제인도 악의예요. 왜? 파산재단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 선의. 돈 좀 챙기라고. 선의야 보호되니까 가짜채권 먹어요. 작년에 나왔지. 이쪽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나올 거예요. 자, 3자 아닌 놈. 대리인이 통정허위 표시에서 의리. 자, 문장을 봐요. 대리인의 통정허위 표시에서 본인. 니은 통정허위 표시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병. 채권 가짜 양도에서 채무자에서 으로부터 문장이 그렇게 구성되지 않아요. 왜? 통정허위 표시한 날 대리인은 본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3자 계약의 병도 반드시 그날이 있어야 되고 채권 가짜 양도할 때 채무자도 반드시 그날이 있어요. 본인 없는 대리 계약 없고요. 병 없는 3자 계약 없고요. 채무자 없는 채권 양도 없어요. 즉 통정허위 표시한 그날 얘들은 존재하는 놈들이야. 따라서 허위 표시 후 그 후 오른쪽에서 나타나는 놈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 놈들은 3자 자체가 아니에요. 3자가 아니란 얘기는 선의여도 보호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니은. 3자 계약에서 통정허위 표시를 가불이 3자 계약 매매 계약을 하면 무조건 병한테도 무효야. 나 선이니까 보호해주세요. 병이 수익자가 에이 그런 거 없어. 무조건 당사자. 의사표시에 있어서만큼은 수익자는 당사자예요. 가불하고 똑같아. 한 묶음이야. 한 묶음. 가불 무효? 너도 무효. 선의 3자 병에게도 무조건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 그래서 3자 계에서 또 나와요. 에서. 자, 어찌됐든 작년에 이 동네가 나왔으니까 올해 만약에 통정이 또 나온다면 앞쪽이 나와. 은리갱이 또는 아까 했던 가불병 법률관계. 앞쪽을 더 잘 봐요. 자, 차고 갑니다. 차고. 동기차고 취소하기 위해서는 이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돼야겠죠. 그래서 해석상 법률행위 계약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 좀 표시될 것. 기억. 표시되면 충분.
이 동기를 의사표시 법률행위 내용으로 하자는 상대방과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요구하겠어. 표시되면 충분, 합의까지는 필요 없어. 니은 그런데 상대방에 의해 유발됐다. 유발 동그라미. 상대방이 내 동기착오를 유발했네. 나쁜 놈이죠? 이미 알고 있지. 따라서 표시 안 돼도 무조건 동기착오 취소. 2번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돼야 취소할 수 있겠죠. 자, 중요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착오한 놈한테. 따라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었다면 중요 부분 아니다. 착오 취소할 수 없다. 대표적 판례가 니은. 가압류 등기가 없다 믿고 보증을 썼는데 가압류가 있었어. 큰일 났다 싶었죠. 채무자가 곧 경매 재산이 다 날아간다는 얘기니까 보증서는 내가 피해를 입어요. 그런데 이 가압류가 원인 무효로 밝혀졌네. 그러면 가압류가 없다는 거야. 자, 나한테 아무런 손해가 없어요. 따라서 원인 무효라면 나한테 아무런 손해가 없네. 착오 취소할 수 없다로 끝나요. 없다 연결시켜버려도 돼요. 디귿 법률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 착오. 법률 착오 항상 생각해요. 세법.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법 착오. 이거 착오 취소 허용해 줬어요. 중요 부분 착오로 봅니다. 3번 시가착오.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기억. 지번착오 아까 했죠. 착오 아니에요. 니은 상대방이 피해자의 진짜 마음에 동의했대요. 의리, 갑의 진이 진짜 마음에 동의했대. 쌍방의사 일치. 지번착오 똑같아. 따라서 착오 아니다. 착오 취소할 수 없다. 4번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어. 따라서 경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있다. 교재는 없지만. 기억. 중과실이지만 이 말이 뜨면 취소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내 착오를 알고 이용했네. 이 나쁜 놈이네. 내 착오를 알고 나쁜 놈이죠. 따라서 나는 비록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요. 5번 입증. 판사님 저 착오가 있네요. 중요 부분이네요. 이건 착오 일으킨 갑이 입증. 저 중과실 없는데요. 까지는 입증 못해요. 갑이. 따라서 중과실에 관한 입증은 누구? 상대방이 넘어가요. 상대방 의리 취소를 막는다는 얘기는 무효를 막으려는 유효주장자인 상대방이 중과실 입증. 자, 착오에서 취소하고자 한 갑은 취소 주장자, 무효 주장자,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려는 놈, 부정하려는 놈, 다 같은 말. 갑을 지칭하는 말이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 따라서 효력을 부인하려는 갑이 입증하는 게 아니야. 중과실은 유효 주장자인 상대방 같이 해야 돼요. 상대방이 입증해라. 중과실. 이 상대방은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가 아니다. 유효 주장자이다. 오케이. 6번 착오 취소한 바람에 내가 1억을 날렸네. 손해입었네. 야, 손해배상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착오 취소는 불법이 아니니까. 당연히 안 나와요. 작년에 나온 건 진짜 안 나와. 그러니까 한 번은 보되 나머지를 열심히 봐요. 90% 안 나와. 물론 10%는 나와요. 10%는 나와. 하지만 정답 지문으로는 안 나와. 그냥 지문 하나만 구성해. 작년에 나온 걸 정답 지문으로 또 하진 않아요. 나오긴 10% 나오는데 그냥 흘러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연 안 해도 돼. 진짜. 나머지 열심히 봐요. 7번 착오 있더라도 우리 취소하지 맙시라. 특약 걸었네요. 먹힙니다. 착오 규정은 임의 규정. 따라서 특약 유효. 따라서 이런 특약이 있다면 서로서로 착오 취소할 수는 없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 8번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 갑의 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들은 착오 취소할 수 있다. 해제로 무효가 됐지만 다시 한번 취소로 무효시켜버립니다. 실익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 뺏긴 걸 돌려받을 실익이 있기 때문에 해제로 무효가 됐어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9번 착오가 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 상관없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여기도 있다로 끝나요.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죠. 물건 하자 상관없어. 성립하든 성립하지 않아서 못 물든 착오가 있다면 별개로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담보 책임 물을 수도 있고 착오 취소할 수도 있고 담보 책임을 못 물으면 착오 취소로 가야지. 그러니까 담보 책임 성립하든지 성립하지 않든 상관없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국민한테 좋은 판례예요. 선택권을 주잖아. 쉬어야겠네. 15분 쉬고 합니다.